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구 서고 막히는 퇴근길을 직접 주행하며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의 드림카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니고 하이루프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요번에 기아의 카니발이 신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하이리무진하고 조금 다른 패키지로 구성이 된 하이루프가 6월 15일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카니발 같은 경우는 4세대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 그 이후로 2025, 2026 이렇게 두 번째 연식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밖에서 봤을 때 연예인이 타고 있을 것 같은 이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카니발 하이루프는 하이리무진과 뭐가 다른 것이냐, 일단 패키지가 조금 다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자처럼 뚜껑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이리무진 아니야? 안에 뭐 들어가면 으리으리하고 막 불빛 막 호텔처럼 막 이렇게 막 꾸며져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된 카니발 하이루프 같은 경우는 조금 가성비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기아에서 순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6,30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옵션 조금 추가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대신 뒤쪽에 대화면 스마트 모니터 달려 있고 위쪽에 막 엄청나게 화려한 앰비언트 무드 램프 들어가 있고, 또 막 커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주름져 있는 거, 막 커튼도 들어가 있고, 막 2열 막 시트도 막 진짜 막 겁나 편안한 막 그런 시트 들어가 있고, 옵션도 좀 기고다가 된 게 많은데 대신 가격이 6,3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반면에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기아의 카니발 하이루프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 빠지고 커튼 빠지고 옵션도 사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이 아니고 9인승입니다. 7인승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쯤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가격이 하이리무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5,20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카니발에 기아에서 순정, 그러니까 이 제조사에서 순정으로 하이루프만 장착을 해주는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저의 드림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차면은 드림카 너무나도 많죠. 뭐 저 팔기통 좋아하고, 또 이제 카 레이서로서 달리는 차량이 요즘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막 M, 막 N 이런 거 있잖아요. AMG 아니면은 뭐 RS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카니발만큼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더에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패밀리카로도 너무나도 좋고, 특장을 맡기게 된다면 막 VIP 시트 들어가 있어서 의전용으로도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이제 연예인들 차라고 하죠. 스케줄을 다니거나 장거리를 갈 때에도 공간도 넓고 승차감도 뭐 편안하고 정숙하고, 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마침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여기에 연비까지 잡았기 때문에 정말 카니발만큼 다방면에 있어서 정말 다 완충이 되는 차량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 차를 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촬영 누르기 전에 노래를 좀 신명나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신나게 불렀나 봐, 노래를. 웬일이야 진짜. 누가 보면 진짜 가수 데뷔하는 줄 알겠다. 제가 왜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드림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차를 운전했을 때 좋고 재미있어서 드림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꿈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인데 의전용으로 이 튜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 말고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뒤에 누워서 가는, 그게 저의 최종 드림카의 형태입니다. 뭐 운전하는 것도 재밌죠. 너무 좋기는 한데, 뭐랄까, 제가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이제 실제 운전을 하고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누가 이제 운전해 주는 게 좋고 그냥 편안하게 이동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드림카의 형태가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아에서 순정으로 요 하이루프를 장착한 카니발을 샀을 때 장점이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요 하이루프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에서 순정으로
이 위에 루프가 달린 차량을 사려면은 무조건 하이 리무진밖에 없는데 돈이 막 6천, 7천만 원이야.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노멀 모델의 카니발을 산 다음에 특장 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장 업체도 국내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물론 퀄리티 대비 뭐 가격이 다른 거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순정 카니발을 이제 뚜껑만 얹었을 때 대충 특장 업체에서는 500에서 800만 원 정도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뚜껑 값이 500에서 800이에요. 그리고 이거 뚜껑을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커튼에다가 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하이 리무진스러운 옵션들을 장착하면은 최저 8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의전용 VIP 시트 있잖아요. 막 무중력 시트다, 뭐 회전한다, 뭐 마사지 들어가 있고 막 컬러풀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뭐 대리석 바닥에 막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의전용 카니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튜닝을 하는 데에만 보통은 2천에서 최대 4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4천만 원이 아니고 카니발 차 가격을 제외한 튜닝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카니발은 현재 3.5 가솔린 아니면 하이브리드밖에 없죠. 뭐 가솔린을 산다고 쳤을 때 완전 깡통 기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후반대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깡통은 잘 안 뽑으시고 좀 풀옵션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카니발 가솔린이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하이루프 달고 뭐 약간 뭐 커튼 뭐 이런 거 막 앰비언트 라이트 달고 거기에 막 의전용 시트 달아. 그렇게 되면은 이 차를 내가 소유하는 데까지 진짜 막 7, 8천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리무진 카니발이 지나가는데 법인용 차량 있잖아요. 그 연두 색깔 번호판 아시죠? 그게 달려있는 차량들은 8,500만 원인가? 8천만 원 이상 그 가격이 되었을 때 타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카니발이 무슨 8천만 원이야 하는데 의전용으로 튜닝하면은 그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타고 다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타고 있는 하이루프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공간, 요것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저렴하게 하이루프만 장착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카니발 뭐 의전용 차량들 뭐 리뷰도 하고 실제로 타보고 뭐 특정 업체에 있는 거 뭐 제조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것만큼 뭔가 공정이 더 까다롭게 굴러간다라고 느껴진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수리를 맡길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안 좋겠지만 뭐 하다가 발생했어. 그러면 AS,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특장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아, 키아, 이 순정, 이 브랜드 자체에서 만든 차량은 일단 보증 범위가 이런 일반적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고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장기적으로 이 차를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이루프가 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특장 업체에 맡긴 카니발 진짜 많이 타봤는데 그런 건 예뻐요. 막 8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카니발 너무 예쁘지. 타고 싶지, 갖고 싶지. 근데 막상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요 위에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거 그런 거 많거든요. 막상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 등을 끄고 다닌다. 왜냐? 정신이 없어요. 아, 진짜 뭐 약간 클럽 온 거 마냥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상 잘 안 켜고 다니거든요. 뭐 잠깐 기분 전환? 기분 내기용? 그럴 때 잠깐 켜는 거고 그 이외에는 솔직히 이 하이루프에 들어가 있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를 막상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고 무난한 이런 세팅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제가 카니발 하이 리무진 말고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거든요. 제가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본 게 4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그때 타보고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맞나? 아무튼 이 4세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은 23년도 말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그때도 참 오묘한 차량이다. 뭔가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닌 것 같은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타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요즘 현대기아 신차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용량이 늘어나고 또 전기 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웬만큼 내가 밟지 않는 이상 전기 모터의 주행 파이가 길어서 야, 이거 전기차 아닌가 이러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카니발은 역시 덩치가 크고 무거워요. 또 얘는 또 심지어 모자가 달린 하이루프야. 더 무겁죠. 실제로도 공차 중량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54kW의 싱글 전기 모터가 좀 이 덩치 큰 몸집을 굴리는데 여유롭지는 않아요. 여유롭진 않습니다. 요 인포테인먼트 창을 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 모터 사용량이 있는데 일반적인 현대기아 신형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뭐랄까 좀 전기 모터 사용량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루프 풀옵션 차량이라 가지고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이루프를 빼고 일반 버전일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루프 모자 유무의 차이로 연비가 한 0.5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가고서고 막히는 길을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거의 비슷하게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니발이 디젤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새 다 단종돼 버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6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뭐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다 싹 다 단종이 되어버리고 너무 단촐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진입 장벽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걔는 진짜 연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6기통에다가 뭐 무겁고 엔진도 뭐 큰 게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연비가 진짜 두 자릿수 어림도 없어요. 무조건 한 자릿수입니다. 거기에 하이루프 올라가 있어? 막 19인치 휠이야? 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그렇게 한 자릿수 연비를 가진 차량은 아무래도 좀 유류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아직까지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고 대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연비가 잘 나오는 것이지 요즘 현대기아 신형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때는 많은 구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현재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지 않아요. 저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 구간에서는 더 큰 구동력을 발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엔진이 계속 개입이 돼요. 그쵸? 엔진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엔진.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 떼고 내리막길 갔을 때 이럴 때는 또 이제 전기 모터로 주행을 조금 해주고, 그쵸? 전기 모터 주행. 54kW의 싱글 모터가 달려있긴 하지만 요 엄청난 덩치와 무게의 카니발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전기 모터 용량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요게 아니면은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해도 조금 더 괜찮은 연비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뒤에 패들 시프트,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모드가 0, 1, 2, 3 총 3단계 모드로 지원이 돼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처럼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동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다서다 하는 시내길 있잖아요. 뭐 앞에 뭐 정체되고 신호 뭐 걸리고 그랬을 때 딱 그 정도 주행 환경에 알맞는 감속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에는 무조건 엔진. 심지어 배터리도 지금 50% 이상 차 있는 상태거든요. 한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개입도가 조금은 많다. 그래서 이게 저의 정말 최종 드림카의 형태, 카니발 하이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런 차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운전석? No!
조수석? No. 뒷자리에 타야 돼요. 2열. 또 얘는 심지어 9인승이라서 조금 덜하긴 한데 7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에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착자감부터가 달라요. 헤드레스트부터가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차량들은 이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등받이를 착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운전을 늘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뭔가 이렇게 하이 루프가 달려있는 하얀 색깔 카니발을 타니까 뭔가 연예인이 된 것 같고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카니발 하이 루프 차량을 타고 이곳저곳을 가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노말 버전의 카니발은 전고가 한 1770mm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하이루프를 장착하게 되면은 270mm가 높아져서 2045mm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2m가 좀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완전히 옛날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 실제로 제 사무실 지하 주차장은 1.9m거든요. 그러니까 1.9m가 넘는 차량은 진입 금지라 써 있어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한 80년대쯤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최대 2m 그 이상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건 무조건 2m가 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뚜껑이 다 까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지를 그냥 가지 말고 그걸 잘 보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도착하는 데가 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지하 주차장을 가야 된다 하면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제 경험담인데 옛날에 하이루프인가 뭐가 이렇게 뚜껑이 장착이 되어 있었던 차량을 타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2.0m 이하는 진입 금지라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m까지는 괜찮겠다 싶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어. 근데 거기 주차장이 다 만차였어요. 근데 공간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후진하는 순간 뭔가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막 파킹하고 나가봤는데 세상에 거기가 그러니까 2m 맞아요. 다른 주차칸은 2m가 맞는데 거기만 무슨 뭐 구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루프가 살짝 닿아가지고 정말 멘탈이 파사상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비 냈고요. 근데 너무 놀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차량들은 좀 옛날 건물을 들어갈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진짜 뒤에 타고 싶은데 저렇게 일반 시트라도 좋아요. 그냥 뒤에 타면은 뭐랄까 연예인이 된 기분.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뒷자리에 2열에 대화면 스마트 TV가 달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완전 애기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고서야 잘 안 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다. 근데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맞아. 그래서 TV가 있어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옵션을 동일하게 맞췄을 때 하이루프하고 하이리무진의 가격 차이가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차이가 나는 게 스마트 TV랑 커튼이랑 고급 뭐 카페트 뭐 그런 거 달려있고 거기에 차 안에서 와이파이 쓸 수 있고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이제 차량용품 샵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제 DIY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이렇게 막 내가 핸드메이드 뭐 DIY로 달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이런 샵에 있어.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문하면은 되게 빨리 오고 또 제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 선에서는 한 100만 원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커튼까진 괜찮은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회로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전문가다가 아니고서야 저는 사실 비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전기 회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차가 진짜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는 주행하다가 막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 전기가 확 나가버려갖고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싹 안 나올 수도 있고, 전기회로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최대한 DIY를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커튼 정도는 그래도 내가 잘 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뭐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차량용 커튼 같은 거 보면은 레일 그냥 3M 테이프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쑥쑥 하면은 끝이 나가지고 커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남들한테 자랑할 때 잠깐 켜는 거지, 솔직히 주행하면서 이동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가니까 잘 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이루프 같은 경우는 켜더라도 이게 다예요. 그냥 뒤에 사무실 같은 이런 하얀 등이 끝이다. 저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곳이 진짜 전국 각지, 막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실제 자차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막 이곳저곳을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차 안에서 진짜 밥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특히 옷. 왜냐면은 막 좀 이렇게 좀 정갈한 자리에서는 약간 좀 세미 정장 그런 걸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거리를 가야 돼. 그럼 불편하잖아요. 출발할 때는 약간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도착하고 나서 막 옷을 갈아입고 그럴 때도 많은데, 차가 좁으면은 옷 갈아입을 때에도 정말 불편합니다. 진짜 차 안에 구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갈아입고 그러면 되게 좀 약간 서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이루프 차량들은 그냥 서서 바지 갈아입을 수 있고 윗돌이 막 안 구겨져서 그냥 이렇게 푹푹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할 때에도 뭐 일반 차들은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새우잠으로 자기도 하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은 차량들은 폴딩 해가지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잠깐 휴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차박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나름 재밌기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순정 카니발 차량으로 차박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왜냐면은 카니발은 공간이 넓은 차량이다 보니까 폴딩하고 위에 평탄화 시킨 다음에 뭐 약간 뭐 에어매트라든지 아니면 토퍼 깔잖아요. 그냥 여기가 그냥 텐트 아니야. 재밌게 차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아 시승차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방금 뽑은 새 차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비닐도 제가 뜯고 했는데, 이 새 차 냄새는 언제 맡아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거 내 차 아니잖아요. 남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새 차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굉장히 설렙니다. 이게 새 차 냄새였지 하면서 참 별거 아닌 걸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홍씨입니다. 오, 막히는 길 주행했더니 연비가 14.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참 좋으련만,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 구간도 같이 병합해서 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